과거 1년 전 주말. 진짜야. 나 다 정리했어. 원래부터 그렇게 깊은 사이도 아니었고 진짜 잠깐, 아주 잠깐만 데리고 놀다가 끝낼 생각으로 시작한 거야.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게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하려 했는데 이렇게 꼬리가 밟힐 줄은 정말 몰랐어. 뭐라고? 잠깐 데리고 놀든 평생 끼고 살든 그딴 건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을 짓거려도 네가 바람 피웠단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도대체 내가 널 언제까지 봐줘야 돼? 널 얼마나 더 이해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부족함 없이, 아니,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사는 주제에 뭐가 부족해서 바람까지 피워대는 거니? 내가 너 사고 치는 거 수습하라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네 부모냐고. 남편 구실 제대로 하는 건 애진적이 포기했다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할 짓 못할 질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랑 내가 살맛대고 산 게 크게봤자 4, 5년인데 그 사이에 내 뒤통수 치고 혼자 날뛴 게 벌써 몇 번째야? 진짜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지만 너가 집에서나 당신한테서나 계속 눈치 보면서 사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도 한 번쯤은 날 우러러 봐주고 치켜세워주는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 당신 앞에선 기도 못 펴고 살지만 나보다 어린 여자들은 내 실체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고 좋아해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저기요. 아니 여보, 내가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 주제도 모르고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아니, 당신도 알잖아. 아무리 다른 여자들이 내가 좋다 해도 나한테 여자라고는 예나 지금이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한테 실망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상상이라도 할 때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혀기 물고 죽는 게 낫다는 생각만 들어. 이것도 거짓말 같겠지만 진심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확실하게 느꼈어. 제발 딱 한 번만 더 나 믿어줘. 내가 다신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서든 다른 무엇 때문이든 당신이 실망하는 일 만들지 않을게. 내가 또 그딴 사탕 발린 말에 넘어갈 거라 생각해. 너랑 내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 사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만 모아도 막장 드라마 몇 편은 찍었을 거야. 그런데도 너랑 헤어지지 않고 지금껏 산 이유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틴 거야. 네가 직업을 속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너랑 다시 만나겠다는 다짐했을 때 그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큼 완벽한 가정으로 살겠다고 목표를 세웠었거든. 근데 더는 못하겠다. 너 같은 자격지심에 찌들어서 온갖 병신 같은 짓만 하고 사는 놈이랑은 내 목표고 나발이고 하루라도 빨리 연을 끊어야 내 삶이 평탄해질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넘어가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자존심을 위해서 널 끌고 가는지도 이제 더는 하지 않을 거고 너랑의 인연을 완전히 끝내겠다는 소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줘. 개소리 짓거리지 마. 네가 제대로 된 놈이었다면 한두 번 기회 줬을 때 정신 차리고 내가 있을 가정에 충실했을 거니까. 기회를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에 투자 사기당해서 돈까지 날리다가 이젠 바람까지. 너하고 보낸 시간들이 이렇게 아깝다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너 같은 놈한테 기회를 주는 일도 모든 걸 감수하면서 다시 만나는 일 따위도 없었을 거야. 알아? 그러니까 더 시간 낭비하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고 제발. 제발 그러지 말아줘. 당신하고 이혼하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런 무서운 소리를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무슨 행동을 보이면 못 이기는 척 믿어줄 거냐고. 제발 다른 거 다 괜찮으니까 이혼하자. 그만하자는 얘기만 하지 말아주라.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것도 부족하면 머리라도 박을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말아줘. 당신이 있어서 내가 그나마 사람 구실이라도 하면서 사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고 삶의 의지도 목표도 다 당신 덕분에 생겨났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하고 헤어진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만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많은 실수를 써도 내 옆에 변함없이 있어주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주고 사랑을 못 줬기 때문이겠지. 다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란 것도 잘 알아. 그래서 더더욱 당신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보답하고 내 마음을 물질적으로 표현해주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하고 헤어져. 예전처럼 나 사랑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내가 사줘야 하는 걸
내 옆에서 받아주기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내 잘못들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을 보낼 순 없어. 내 인생의 여자는 앞으로도 당신뿐이고 우리 엄마. 아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금 한 말 지킬게. 만약에 또 한 번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똑같은 실수 반복한다면 그때 당신이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받아들일 테니까 제발 내 목숨줄 부여잡고 놓지만 말아줘. 현재 어느 날 평일. 이 변호사님, 저번에 부탁하신 서류 책상에 올려놨어요. 까도 양파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네요. 변호사 안내를 둔 남편이 어떻게 법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지.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정수 씨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연애하고 몇 년 뒤에 직업 속였다는 거 알기로 했을 땐 어떻게든 헤어지려고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하든 둘이 서로에게 푹 빠져있는 상황이었으니 참.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거지 뭐. 내가 선택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겠어. 그냥 난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되돌려 놓고 싶은 마음뿐이야. 어차피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니었고 돈이야 내가 벌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니까. 하온과 같은 마음으로 나만 사랑해주고 아껴주기만을 바랬던 건데 너무 큰 욕심이었나 보다. 그동안 여자들 여러 만났었어도 얼마 안 가서 알아서 정리하길래 내버려뒀었는데 넌 진짜 아니지. 어머님 집을 담보 잡아 받은 대출로 상간 여러 살 집까지 구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그 상간녀가 내 친한 동생이라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게 분명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잘 넘어가 줬어도 더 이상은 기다려주지 않을 거야.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내일까지 도와달라 해서 미안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하세요. 이 변호사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사기당하셨을 때 얼마나 자기 일처럼 도와주셨는데요. 저희 가족을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문제에 뭐래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니까 미안해하시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 우리가 로스쿨 때부터 붙어 다녔던 시간이 얼만데 이까진 일로 미안하단 말을 하고 그러니 서운하게. 네 일은 내 일과도 같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넌 어떻게 본때를 보여줄지나 생각해. 다들 정말 고마워요. 소송 잘 끝나면 크게 한턱 쏠 테니까 그때까지만 더 부탁할게. 남편 일을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많아. 영색이 변호사란 사람이 법을 속인 남편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까지 하고 반복되는 돈 문제, 여자 문제까지 모든 걸 다 알게 됐을 땐 자괴감도 많이 들고 창피해서 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는데 다 두 사람 덕분에 제대로 정신 차리게 됐고 이제라도 이혼과 더불어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알지?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데 내가 그동안 참 동물한 개구리처럼 바보 같았어. 아유, 말해 뭐해. 그나저나 네 시어머니 네 상황 다 알고 계시니? 얘기 들어보니까 얘나 지금이나 너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그래.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데도 자기 아들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새끼인지 알게 되면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아들 편은 드는 일은 없지 않겠어? 네가 얼마나 시어머니를 생각하는지는 잘 알겠지만 숨긴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끝날 마당에 뭐하러 욕받이를 자초하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엄마 집까지 담보 잡아서 대출받은 돈으로 바람까지 피운 놈인데 아들이 어떤 놈인지 확실하게 아셔야지. 아휴, 정말 이렇게 보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게 사실인가 보네요. 어떻게 한평생을 자기를 사랑해주고 키워준 어머니 집을 몰래 담보를 잡을 생각까지 한답니까? 아무리 여자한테 눈이 멀어도 그렇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건데 집 담보대출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네. 아직까진 법적으로 제 남편이라 이런 말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겠지만 대출금 못 갚아서 집 내놓을 뻔한 게 두세 번은 좋게 되죠. 그때까지도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대신 대출금을 변제해준 게 저고요. 그 덕에 이번에도 어머님 집을 담보 잡을 수 있게 된 거겠지만 더 이상은 한심하게 뻔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을 텐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어머님 만나서 자초지종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할 생각이에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재판이다 뭐다 스케줄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제 일까지 신경 쓰려니 도저히 여유가 없었거든요. 이제 증거의 소송을 위한 서류들까지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얘기해야죠.
어머님도 앞으로를 생각하면 그런 아들은 연을 끊어버리는 게 최선일 테니까. 몇 시간 후 저녁. 아까부터 전화도 안 받고 뭐하다 이제야 집으로 기어들어와?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지 알기나 하니? 어머님, 제가 일하다 보니 전화 온 줄도 몰랐네요. 연락 안 받으면 주변 카페라도 들어가서 기다리시지 왜 밖에 계셨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뭐? 카페에서 기다려. 이게 정말 어머님,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세요? 다짜고 진짜 뺨을 때리시다니. 제가 뭘 했다고 어머님한테 뺨까지 맞아야 되는 건데요. 뭐야? 네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알아? 우리 집안에 사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처음부터 어화둥둥해주니까 시댁이 웃음냐? 너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라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뭐야? 뭐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라고 집안 알기를 개똥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가 암만 변호사래도 여자보단 남자가 잘 나가야 가정도 평탄한 거다. 알겠니? 학원 날 재판이네 사건이네 하면서 밖으로 싸돌아 댕기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정을 줄 수 있겠어? 네가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착한 내 아들이 한눈을 팔겠냐고. 원인이 지인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내 아들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어림도 없다. 니까지 게 무슨 수로 내 아들한테 이혼 남딱지를 붙이려는지 모르겠지만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주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겨우 그것 때문에 뺨까지 때리신 거라니.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지금까지 어머님 아들이 어떤 짓을 해왔어도 어머님은 다르실 거라고. 그동안 아들 바보긴 했어도 내게 잘해주신 모습들은 거짓이 아닐 거라면서 어떻게든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리 가재는 개편이라도 뭘 좀 제대로 알고 난리치셔야죠. 이 시간에도 빚쟁이들은 언제 들이닥칠까 고민하고 있을 건데 집이라도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발에 땀나도록 동구하러 뛰어다니세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끝날 마당에 배웅해드릴 필요는 없죠. 제 집 앞에서 사라져주세요. 뭐야? 끝까지 지만 잘났다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썩을 년이 진짜. 아유. 너 지금 심히 뺨을 때린 거냐? 이혼한다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야? 어떻게 감히 심히 뺨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또 맞아줄 줄 알았어? 한 대야 놀란 틈을 다 어떻게 때렸을지 몰라도 두 번은 아니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한테 뺨까지 맞아가면 개소리 들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들한테 헌신짝처럼 산 사람이 아들한테 배신당한 게 불쌍해서 좋게 얘기 좀 하려 했더니만 어디서 폭력질이야. 내가 내조를 못해서 바람이 났다고? 길거리에 앉을 뻔할 때마다 누가 구제해준지도 모르고 바람난 아들놈 두둔하려고 며느리한테 내조 못했다 탓할 게 아니라 가정교육 잘못해서 아들을 엉망으로 키웠다고 반성이나 해. 무릎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뻔해. 누구더러 문제의 원인이라 짓거려. 한참 어린 며느리한테 뺨 맞아서 많이 당황스럽고 화나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사람 꾸시라며 살게 해준 조강지쳐 버리고 딴 년이랑 살림까지 차리면서 가족 버린 건 당신 아들이니까. 착한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시겠지만 눈이 있으면 이것들 좀 볼래? 당신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보라고. 이게 다 뭐야?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야. 착한 내 아들이 어떻게. 착하긴 개뿔. 두 번만 착했다간 부모까지 죽이는 놈 되겠네. 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서류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당신이 직접 봤으니 알 거 아니야. 당신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까지 받은 다음에 상간녀랑 같이 살 집을 구한 거. 그리고 밑에 연체 내역들 보이지? 이런 내역들이 있는데도 또 대출이 나왔다는 게 신기하긴 하다만 당신 집으로 벌써 두세 번이나 대출 받았었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끌었었어. 빚 못 갚아서 집이 팔려나갈 뻔했을 때마다 갚아준 사람이 나였고 그 덕에 당신이 지금까지 편하게 집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던 거야. 알아?
집에서 살림한다는 명목으로 내 월급 통장에서 슬금슬금 돈을 빼냈던 것도 그 돈으로 여러 번 바람 피웠었고 이젠 하다하다 내 친한 동생을 상간녀까지 만들어 살림 차린 게 당신 아들이야. 당신 말대로 내가 워낙 유능한 변호사다 보니까 밤낮 없이 바빴던 탓에 이런 더러운 짓들 해왔다는 걸 너무 뒤늦게 알았고 더는 참아줄 수가 없는 지경이라 끝내겠다는데 아직도 내가 내주를 못해서 아들이 바람났다 생각해? 엄한 사람 붙잡아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신 집 앞으로 잡힌 담보나 해결해. 더 이상은 나도 당신 생각해줄 필요 없으니까. 말도 안 돼. 아니 암만 부자지간이라 해도 집주인이 나도 모르게 담보까지 잡아서 대출을 받아. 이건 잘못됐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그래, 이게 진짜일 리가 없어. 5년 전 늦은 저녁. 오랜만에 자기랑 술 먹는 것 같다. 그치? 그동안 자기도 그렇고 나도 바빠서 이런 여유를 즐길 새가 없었잖아. 레지던트들은 데이트하기도 어렵다던데 진짜 이 정도일 줄이야. 요새 많이 피곤했지? 에이, 아니야. 나만 이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기들 다 똑같이 힘들고 정신없는데 뭐. 전문의가 되려면 다 겪어야 될 과정이니까 난 괜찮아. 내가 바쁘다고 자기를 많이 신경 써주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니까 자기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난 괜찮아. 바쁠 거 다 알고 있기도 했고 나도 로스쿨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같이 로펌 차리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지냈어서 서운할 틈도 없었어.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자기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바로 힐링이지. 안 그래? 야, 정수야. 너 이 새끼 요즘 연락이 뜸하더라니 연애하느라 그랬냐? 이렇게 어여쁘신 여자친구가 계셨으면 미리 말 좀 해주지.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종수랑 친한 친구인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종수가 연애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네요. 이쁘신 여자친구 혼자 보려고 우리한텐 말도 안 했다 이거지. 아유, 어떻게 이렇게 만나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커플 사이에 합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희 종수 씨랑 같이 레지던트 과정 밟으신다 했던 동기분들 맞으시죠? 전부터 종수 씨랑 친한 친구들 만나고 싶다고 계속 투정 부렸었는데 다들 바쁘다면서 사진으로 대신 보여줬거든요. 실제로는 오늘 처음 뵙는 거지만 사진으로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내적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레지던트가 내가 아는 그 레지던트 맞나? 정수랑 저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었는데 그 사진을 보신 건지 무슨 사진을 보신 건지 통 모르겠네요. 저희가 두 분이서 데이트하는데 괜히 아는 척 말을 걸었나 봐요. 눈치 없게.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으니 저희 이만 가오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봬요, 재수씨. 야, 종수, 우리 갈 테니까 나중에 연락하자. 이게 뭐야, 자기야? 나한테 분명히 의대에서 만난 친구들이라 했었잖아. 운 좋게 같은 대학병원으로 나갈 수 있었고 같이 레지던트 과정 밟고 있어서 서로 의지가 많이 된다고. 근데 고등학교 친구라니? 자기야,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설마 했는데 역시 거짓말이었던 거지? 의사란 거, 레지던트라는 거 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 지인들 아무도 안 보여줬던 거잖아. 아무리 바빠도 잠깐의 시간은 있을 텐데 병원으로 못 오게 했던 것도 거짓말이어서 그랬다고 하면 앞뒤가 다 맞잖아. 내가 의심될 때마다 물어보면 별말 아닌 거에도 욱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한테 선물해준 의사 가운이랑 프로필 사진들은 다 뭐야? 혼자 알아봐서 주문했던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날 믿게 하려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자기는 로스쿨까지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로펌에서 경력도 많이 쌓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변호사인데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이야 서로 좋아서 만난다 해도 나중에 미래를 그리긴 내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날 반대할까봐 어떻게 해서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범죄야. 사기라고.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어떻게 직업을 속일 생각을 해? 내가 의사여서 자기를 만난 것도 아니잖아.
처음에 우리 둘 다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첫인상으로 너한테 반했던 건데 도대체 왜 혼자서 자격지심을 갖고 이런 일을 벌여?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순간들이 드러날 때라도 진작에 사실을 밝혔어야지. 저기요, 민선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민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다 어떻게든 널 붙잡고 싶어서 너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그랬던 거지. 다른 이유는 절대 없어.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그딴 되도 않는 핑계 그만 대고 까놓고 얘기해보자. 그럼 넌 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날 만났던 거니? 내가 어디 내세워도 뒤지지 않는 직업이라 마음도 주고 연애까지 한 거야? 사람을 물질로 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가 직업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딴 썩어빠진 생각으로 이런 짓을 꾸며. 내가 하는 거짓말들에 놀아나는 날 보고 얼마나 한심하다 생각했을지.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야 나랑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서 그랬대도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지금 이 시간이 될 때까지 거짓말하면 안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실이 뭔지 알게 되기 전에 나한테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생각했으면 친구들 입을 통해서 모든 걸 알게 만들어? 내가 네가 뱉는 말들이 놀아나는 모습 보이니까 재밌었어? 좋았냐고? 아니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말 미안해, 저기요. 하지만 진짜 자기를 향한 내 마음은 거짓이 하나 없다는 걸 제발 믿어줘.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하든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고 날 향하면 원망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내가 그것들 다 무상할 만큼 아니 앞으로 평생을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한테 모든 거 바칠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믿어줘.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사람들 앞에서까지 거짓말을. 나 갈게.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지금은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뭐라 말하기도 힘들어서 자기 얼굴 잠시도 못 보고 있겠어.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연락하지 말아줘. 한 달 뒤 주말 오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딸은 물론이고 우리한테까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만 늘어놓더니 이제 와서 뭘 잘한다고 얼굴을 들이밀어. 당장 가지 못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용서 빌어도 노여움이 가시지 않겠지만 제 마음을 표현하려면 이 방법뿐이라 생각해서 염치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제발 잠시만이라도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까지 찾아와서 뭐 하는 거야? 그만 돌아가. 난 더 들을 얘기 없어. 아직까지도 자기한테 속는 것만 생각하면 손부터 떨리는데 나더러 뭘 어떡하라고 이렇게 찾아오냐고. 우리가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안 하고 그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어? 그렇게 감당도 못할 짓은 왜 버린 거냐고. 민선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너무 좋아서 너랑 꼭 미래를 함께 그리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 나도 잘 알아. 나 때문에 충격받아서 널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지만 또 너한테 큰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맘대로 죽지도 못하겠어. 내가 너 앞에 다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 나 보기 싫어한다는 거 다 알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이 진심이었던 걸 꼭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너무 부족한 남자라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널 내 여자로, 네 남자로 있고 싶었나 봐. 내가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근데 나 진짜 인선이 너 없으면 못 살아. 네가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이유도 의지도 없어. 제발 나랑 헤어지지 말아줘. 내가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내 목숨 닿을 때까지 다 갚으면서 살게.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민선아, 왜 저런 소리 듣고 있어? 왜 자꾸 울기만 하는 거냐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싫다 하는데도 귀엽고 졌단 놈을 다시 만나야겠어. 지금이야 감정이 남아있어서 그러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없던 일처럼 여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일 생기기만 하면 의심들 거고 항상 이 일을 들먹이면서 서로 갉아먹을 게 뻔해. 앞날이 빤히 보이는데 왜 다시 연을 이어가려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더 만나지 말고 제발 여기서 끝내.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어. 어른들까지 속이는 사람이 나중에 뭔들 못하겠니? 엄마 말 듣고 이만 집으로 돌아가자. 어? 잠깐만. 엄마.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얘긴 더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끊어내기만 하기엔 아직 마음 정리가 하나도 되질 않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다 사그라질 때까진, 그때까진 옆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내 마음이 다 식으면, 이제 더는 저 사람 생각이 안 나게 되면, 그때 내가 먼저 그만둘 테니까, 한 번만 얘기 들어볼게. 엄마, 아빠, 나 정말 얘기 나누고 싶어. 네가 여기서 저놈을 댁에서 만나는 순간 두 번 다시 이 일에 대해 입 열어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자신 있겠니? 그럴 수 있다 하면 다시 만나든 여기서 헤어지든 둘이서 얘기하겠다는 거 더는 말리지 않으마. 어린애도 아니고 부모가 말린다 해서 말을 들을 거였음 진작에 만나지도 않았을 테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고 감수해야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라. 당신은 또 왜 이래요? 마음대로 하긴 뭘 마음대로 해? 이러다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나서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까지 속인 사람을 하위로 내 딸이 남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민선이 아빠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말려서 될 거였으면 이렇게 울고불고 얘기만 하게 해달라면서 매달리지도 않았을 거야. 당신이나 내가 저놈이 못마땅하다 해도 둘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어. 미래가 어떨지 분명히 경고는 해줬으니 그에 따른 결정은 민선이가 알아서 하겠지. 우린 그냥 딸이 한 선택을 믿고 지지해주는 수밖에 없잖아. 당신도 이런 시절이 있었으니 잘 알겠지만 난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내 생각 강요하고 싶진 않아. 뭐가 더 좋은 일인지 눈에 빤히 보인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서까지 무작정 반대하고 싶진 않으니 우리도 둘이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보자고. 아빠 고마워. 무슨 말인지 다 알겠고, 내가 만약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없을 거야. 그런 각오도 없이 만남을 이어갈 생각 없으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다시 만나겠다는 결정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다면 두 번 다신 이런 일 없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약속할게. 결혼은 무슨 결혼? 너희가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지. 누가 결혼 허락한대? 네 아빠 몰라도 나 아직까지 저놈 얼굴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대충 얘기 끝내고 빨리 집에 들어와. 엄마가 한 말 몇 번이고 되새겨보고. 2년 후 어느 날. 당신, 이리 와봐.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어머님 집 앞으로 담보 잡힌 게 이렇게 많아? 일금은권 대출이 제대로 나왔을 리도 없잖아. 진 설마 세차까지 끌어다 쓴 거야? 아니 내가 당신한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큰 돈이 왜 필요하다고 어머님 집 앞으로 담보까지 잡아. 그래서 요 며칠 동안 어머님 집 주변에 험악한 남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던 거였어.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무슨 일인지 좀 알아봐달라 했으니 망정이지 돈 갚을 능력도 안 되면서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그랬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제발 뭐라 말 좀 해봐. 그게 친구놈들이 진짜 좋은 투자권이 생겼다고 해서 돈을 넣기만 하면 몇 배로 불어나는 건 시간 싸움이라 그랬는데 난 돈벌이도 마땅치가 않잖아. 당신한테 얘기하면 지레짐작으로 걱정하면서 안 된다고 할 게 뻔하고 어떻게든 성공해서 당신한테 보란듯이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까 뭐라도 좀 무마시켜보려고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일이 이렇게 돼버릴 줄은 나도 몰랐어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 미안해. 뭐? 투자에 티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턱대고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투자라는 것도 다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지. 잃어도 상관없는 돈만 넣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성공 보장이 돼 있는 투자권이었다면 당당하게 나한테 말해서 돈을 요구해도 됐을 텐데 끝까지 비밀로 하다가 어머님 집까지 담보 잡을 정도면 당신도 확신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혼자서 이런 일을 꾸며?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어머님 생각은 안 하니? 당신이 나한테 직업 속였을 때부터 나한테 미안하다고 지금까지 허리 숙이며 사신 분인데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당신 이거 어떡할래? 해결 못하면 당장이라도 어머님 집이 팔리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래! 내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너한테 의사라고 거짓말 친 것 때문에 장모님 장인어른은 아직까지도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주시고 엄마도 며느리 눈치 보느라 바쁜 거 나도 너무 잘 알아서 얼마나 짜증나고 답답한지 알아? 그래서 내가 뭐라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오죽 눈치 보는 게 힘들었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뭐한 짓을 벌였겠냐고. 당신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랑 한 약속 지키겠다면서 결혼하고 지금껏 사는 동안 그때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겠지만 말하지 않았어도 좀만 차가운 눈빛이 나오거나 말수가 적은 날마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알긴 해. 그래도 다 내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까 이렇게 감수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자면서 늘 스스로 다독이고 마음 다잡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던 거야. 그래도 늘 항상 내가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날을 상상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이번 투자건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발은 들인 거라고. 당신은 워낙 유능한 사람이라 윤미 씨랑 차린 로펌도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내가 이해되지 않겠지만 난 아니야. 나도 남잔데 내 와이프, 우리 엄마, 장모님, 장인어른께 당당해지고 싶지 않겠어? 그렇게 당당해지고 싶었음. 한 번에 큰 돈을 벌 생각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꾸준하게 벌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봤어야지. 내가 언제 단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이래서 돈 벌어오라 한 적 있어? 결혼할 때도 얘기했잖아. 어차피 부부 중에 한 명이 돈을 벌면 한 명은 살림을 도맡아서 해줘야 될 텐데 그게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상관없다고. 돈이야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집에서 살림하라 그랬고 그 말에 동의한 건 당신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남자로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소가리를 했다고? 누구 하나 눈치 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왜 그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당신 직업 속였을 때도 똑같이 너무 못난 남자라 당당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잖아. 도대체 당당한 게 뭐길래 말도 안 되는 짓들만 벌이는 거야. 그 누구도 닥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혼자서 이렇게 자격지심에 찌든 거냐고.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은 이해가 안 가겠지. 부유한 집안에 외동딸로 온갖 지원을 받고 누구나 입을 떡 벌릴 만한 변호사란 직업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같이 뭣도 없는 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 리가 있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얘기해봤자 핑계일 뿐이고 당신한테 이해 바라지 않을 테니까.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노후에 집까지 잃어버리게 만들 수 없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번 한 번만 뭐 살려주고 나 급한 불만 꺼주면 돼. 그 돈은 내가 갈바를 해서라도 차근차근 갚을 테니까 내가 아닌 엄마를 봐서라도 도와줘. 이런 일을 끌어들여서 정말 미안하다.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미쳐버리겠어. 나도 힘들다고. 내가 그날 이후로 직업 속였던 거에 대해 얘기 꺼낸 적 있어. 우리 부모님이나 내 지인들이 당신 안 좋게 보는 건 나도 어쩔 수가 없는 문제잖아. 당신이 그 시선들에 기죽을 때마다 난 다들 못마땅해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다 보면 점차 나아질 거라고. 잘해보자고 당신 다독이기 바빴어? 당신한테 돈 벌어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오히려 집에서 맛있는 밥 차려주고 늘 깨끗하게 청소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나한테 눈치 보느라 힘들었다고?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군데? 내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게 누가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하래. 그래. 나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던 거 맞는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그렇게 반대했으면 너도 못 이기는 척 나 버렸으면 됐잖아. 반대를 무릅쓰고 날 택해주고 결혼까지 해줘서 나도 많이 고마웠는데 우리가 같이 산 지 벌써 몇 년인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장모님 장인어른도 용서해 주실 때 되지 않았어? 몇 년이 지나서도 늘 항상 벌레 보듯 쳐다보기만 하시고 두 번 말리긴커녕 옆에서 가만히 입 다물고만 있었잖아. 결국에 그 시선들을 버텨야 됐던 건 오롯이 내 몫이었던 거라고. 그런데도 다 내 잘못이란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도 속으로 나 원망하고 내가 원흉이란 생각 갖고 살았던 게 분명해. 내 말 틀려? 그런 생각들을 한 번에 뒤지고 싶어서 뭐라도 해보려다 투자 사기까지 당했던 거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는 거 나도 잘 아니까 그만 속 뒤집고 급한 불부터 꺼달라고. 이런 부탁할수록 내가 당신한테 더 마이너스 된다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해줘.
그만해. 진짜 못 들어주겠으니까. 당신이랑 얘기하면 할수록 나까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당신 부탁 때문이 아니라 내가 괜찮다고 얘기해도 몇 년을 내 눈치 보시던 어머님을 생각해서 뭐 잡힌 건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자. 어머님이 이거 아셔봤자 더 내 눈치 보실 게 뻔하니까 괜히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렇게 알아. 다시 현재 늦은 저녁. 더 말씀드려요. 당신 아들이 얼마나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인지 더 말해주냐고. 내가 몇 번을 아니 몇 년을 참고 이해하면서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짓밟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야. 알아? 매번 마지막이라면서 진심을 믿어달라고 울고불고 빌어대더니 그 믿음의 대가가 내 친한 동생과 눈 맞아서 살림까지 차리는 거라니. 그동안 내 집에서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온갖 더럽고 추한 짓거리는 다 하고 살았단 거 알았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내 맘 같아선 평생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뭐라든 하고 싶지만 내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이 정도로 끝내는 거니까 감사한 줄이나 알아. 지금까지 그 한심한 새끼랑 엮여서 날린 시간과 돈이 얼만데 더 날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바람난 년 찾아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타박을 하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아들놈 멱살을 잡든 그쪽이라 화풀이해.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런 짓을. 그동안 이렇게 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유. 아이 민선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구나.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순 없고 네 탓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그랬던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네 말대로 정신 나간 놈은 따로 있는데 엄한 너를 붙들고 뺨까지 때렸으니 미안해서 이걸 어찌알고. 아유. 진짜 지겨워서 들어줄 수가 없네. 어쩜 하는 말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 이제 와서 내 이름 부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마. 이렇게 사과해봤자 당신 아들이랑 더 겹쳐 보여서 험한 말 나올 것 같으니까. 회사인 나한테 뺨까지 때려놓고 갑자기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사과 따위 필요 없어. 이제 웃는 모습이고 우는 모습이고 아무것도 보기 싫으니까. 지긋지긋한 더러운 인연 제발 좀 끊고 각자 살 길 찾자고. 언니? 어머님도 계셨네요? 어머님이 왜 아직 언니랑 같이. 야? 내가 왜 네 어머님이냐?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냐고 부르란 말이야? 멀쩡한 남이 가정 파탄 내고 유부남 꼬셔서 살림까지 차린 년이 어디서 감히 나더러 어머님이래? 그렇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년이 몰래 내 집을 담보 잡아 대출까지 받아?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아니 우리 형수를 어떻게 끼워냈음 그 착한 내가 홀라당 넘어가서 애미치까지 날려먹어. 이 불려시 같은 이라고. 이거 다 어쩔 거야. 내 아들이 인생 망친 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어머님, 저한테 감정이 안 좋으신 건 알지만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죠. 언제까지 저한테 뭐라 하실 거예요? 어차피 이제 언니랑 정수 오빠 이혼하면 제가 어머님이 며느리가 될 텐데 앞으로 계속 얼굴 보고 지낼 사이에 풀 건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전 단 한 번도 어머님 댁을 담보 잡으면서까지 같이 살자 한 적 없어요. 정수 오빠가 이렇게 하다간 저 놓칠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서든 같이 살 방법을 찾아오겠다고 벌인 짓이니까 집 가지고 대출받은 건 오빠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미친년.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앞에선 밝게 웃으면서 언니 타령하고 뒤선 내 남편이랑 더럽게 바람을 피워? 그런데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다니 너도 참 대단하다. 내가 너였음 어쩌다 우연히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커녕 내가 사는 집 주변을 얼굴 내놓고 돌아다닐 생각은 절대 못했을 거야. 유부남 꼬셔서 조강지쳐 버리게 만들어 살림까지 차린 년이 보통은 아닐 거라 생각하긴 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양심을 갖고 있으면 어른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놓고 따박따박 말대꾸라니. 넌 아직도 니들이 하는 사랑이 정당하다 생각하나 본데? 정신 차려. 니들이 아무리 살림 차리고 살아도 넌 영원히 상간녀일 뿐이고 네가 그렇게 오빠 하는 새끼는 바람나서 이혼당한 이혼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들이 불륜이란 걸 다 알게 됐을 때도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간호사란 직업이 왜 무섭고 대단한 건지 똑똑히 보여줄게. 욕이 뭔지, 니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려줄 거니까 어디 한번 두고 봐. 다음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 중에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하면 사실상 백수였던 게 사실이라 금전에 영향을 단 하나도 끼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하면서 재산 분할은 초장에 정리됐고 제게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전 시어머니의 집을 담보 잡아 받은 대출금까지 탈탈 털어 저한테 위자료를 주게 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소송 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걸 생각입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죠. 그동안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면서 제 옆에 두고 사람 구실하며 살 수 있게 하느라 날린 돈과 시간을 이렇게라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후로 전 시어머니는 꾸준하게 제게 연락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지만 그마저도 받고 싶지 않아 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날 몇 번이고 짓밟고 배신한 대가를 다 치를 때까지 그 연놈들을 절벽 밑으로 떨어뜨릴 때까지 앞만 보고 달릴 거예요. 불쌍했고 고생했던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